지금 이제 연관해서 청와대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또 계속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의 부재가 상당히 좀 국정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태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창극 후보자가 중도 낙마를 하게 되면 청문회까지 못 가고 그러면 이제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이 또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사실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에서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문창국 그 지명자가 청문회까지 가든 못 가든 간에 인사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김기춘 실장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김기춘 실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가 된 상태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인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정수석을 비롯한 모든 이 검증을 하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는 김기춘 실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제기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제기된 거니까. 예.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겁니다. 예. 그런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청문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어떤 대통령에게 어떤 안 가면 부담이다. 또는 가면 부담이라고 대통령의 통치와 관련된 부담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거고요. 저는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의 국격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칼럼을 읽어보니까 극일이고 항일이고 반일이지 친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표현 몇 가지더라 이 말이죠. 그냥 그것만 떼놓고 보면 본인이 극일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런 표현까지. 결론적으로 보면 극일, 항일, 반일인데 이런 사람조차 만약에 우리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목전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친일파로 몰아버린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우리가 왜 우리의 지식인과 우리의 중견 언론인을 전부 친일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것이 전 잘못됐다고 친일파 보여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전 이 논란이 문창국 후보 개인이 친일파냐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게 논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의 역사 인식 친일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 지금 이제 식민지 지배 문제, 분단의 문제, 여러 가지 근현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야말로 그분은 굳이 학술적으로 따진다면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사대주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자연인들 같으면 몰라도 총리가 되는 분이 우리 근대사와 현대사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칼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동영상 강연 제가 이 풀텍스트 항상 읽어보고 다니는데 이거 보면요. 무슨 식민지 지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했던 거. 많은 피를 땀을 흘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가서 광부들 껴안고 간호사 껴안고 울고 그랬던 것에 대한 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다 우리 물건 팔아줘서 경제성장했다고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보수의 기본 가치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권의 국정 철학과 공유되지도 않는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친일 논란 차치하고서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국격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을 청문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논란을 가진다. 그야말로 국격에 반한다.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잠시 우리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그 청성동 열관 출근하면서 한 이야기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하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아유, 저 앞에 가서 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차에 왔어요. 네. 아쉽습니다. 저도 1대1 된 거는 제가 라디오로 알렸습니다. 질문 하나만. 예, 하세요. 그 독도는 일본에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2006년 칼럼 쓰셨는데 지금 생각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삼척 동사도 다 아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칼럼을 썼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독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동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읽어보시고 좀 질문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어젯밤 결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제가 어제 퇴근하는 그 상황 진전 이외의 진전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전 9시 축구 경기가 끝난 직후 상황인데 원래는 8시 반쯤 출근하려고 하다가 네. 그때 한참 축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30분을 차에 있으면서 아마 보지는 못하고 라디오로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출근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문창욱 후보자는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계속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현재. 예. 아까 그 라인 연결, 우리 현장 기자 연결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끊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이제 독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까 칼럼 얘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예. 독도에 대한 칼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독도와 서해오도라는 칼럼인데 아마 기자가 요 칼럼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NLL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예. NLL 부분을 강조하면서 독도는 위협이 아닌데,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이용해 위기가 없는 독도는 위기를 만들고, 위기가 팽팽한 NLL은 양보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만드는가? 이 말의 요지는 어쨌든 NLL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목도 네. 보세요. 독도와 서해 5도입니다. 네. 그 당시에 서해 5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티격태격하고 그 NLL 침범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서해 5도는 현실적 위협이 있고 위협이 독도는 있고. 그러한 군사적인 현실적 위협이 없다는 걸 얘기한 것이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만행을 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현실적으로 일본의 예. 억지 주장으로 존재하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가 문맥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국격의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세상에 칼럼에 나온 그 표현 몇 줄 가지고 이 사람 청문회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국격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문회를 세상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임명한 예. 사람을 소명도 제대로 된 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칼럼에 몇 줄 나온 거 가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 팽개쳐 버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론의 그 어떤 십술요서라든지 네. 칼럼 몇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칼럼 몇 줄의 문제가 아닌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제 말씀 최 교수께서 들어보세요. 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최 교수께서 제 말씀 그렇게 아까 잘못 판단할 수 들으신 것 있는 같은데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문회 한다는 게 국격에 위배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논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일반 자연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의 얘기를 여야가 같이 앉아가지고 논란을 계속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것이 국격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국격에 부합하느냐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지 청문회를 열고 얘기를 들어보니 국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최 교수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학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학자들은 이것이 정말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최 교수님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보도자료나 칼럼에 나온 것들, 영상자료 이런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이나 본인이 어떠한 고뇌를 했고 어떠한 계기에 따라서 그걸 썼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써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사실상 목전의 예.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다.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시청률 경쟁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저 시청률 경쟁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국민적 관심이 돼 있고 정치적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얘기고 또 하나 문제는요. 그야말로 말씀 잘하셨어요. 사회과학적인 학술대회를 하는 거라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도 사회과학적 논거를 따지고 논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사회과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적 인식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칼럼 몇 줄이라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칼럼 몇 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홍 교수님 동영상 몇 개 보고 그런다 말씀하셨는데 1시간 4분짜리 동영상이 주로 지금 네.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직접 볼 시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 글을 뽑아가지고 총리실 사이트를 뽑아 아주 곰곰이 제 나름대로 그야말로 사회과학적으로 전 다 봤거든요. 저도 다 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몇 번 정도를 해봤는데 이거는요 단지 칼럼 몇 줄 그리고 동영상 뭐 잠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 한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왜냐하면 여권의 정책 부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회과학도 사회과학입니다만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 후보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워낙 그게 청문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워낙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70% 이상이 반대라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물론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후보의 자진 사퇴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거는 예. 제가 인정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학자니까 이제 제가 그렇죠. 드린 예. 말씀이고 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걸 엄중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문창국 씨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견 언론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친일 혹은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규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적으로 뭐 예. 언론적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예. 논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종합적으로 계속 이 프로에서 문창국 후보자의 글 내용, 맥락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문창국 후보자가 이 칼럼 읽어보고 질문 좀 하세요 했던 바로 그 칼럼이거든요. 그 칼럼이. 예. 이게 독도의 밤이라는 칼럼인데 2011년에 아마 독도의 독도를 밤을 직접 해가지고. 갔다 와서 쓴 칼럼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이 이 섬을 넘봄으로써 우리는 강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일본의 영토 욕심이 한반도가 희생된 일이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일본이 영토 확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은 아직 진심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글을 썼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분명하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의 밤이라는 칼럼이 있고 또 독도와 서해 오더라고 아까 잠깐 나왔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이 독도의 밤 문장은 뭐 전혀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독도와 서해 오도 문장이 혹시 흠잡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맥락에 따라서 보면요. 이분도 크게 흠잡을 수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NLL 문제와 독도를 대비시킨 거였거든요. 이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 문제 자체는 저는 크게 흠잡을 거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 그 일부 학자나 혹은 야당에 의해서 친일파고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독도의 밤이라는 칼럼에 대해서는 저런 칼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친일파고 역사인식이 있다면, 역사인식에 오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일관성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친일적이고 일본의 우파의 그냥 그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칼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증을 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계기나 어떤 이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글만 보면 되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글쎄,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말라는 것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중국의 그 부주석인 주울레가 일본이 2차 대전에 배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배상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일본 친일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자존심상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우리 배상 요구 안 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이 배상을 안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요. 충분히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위안부 문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이거 우리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도 이거 우리 받지 말자라고 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갖다가 검증을 안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친일파라고 뭐라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이제 아까 그 얘기 좀 끝난 네.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청문회는 해야 된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팽배하다면은 청문회 안 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 이 일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도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우리 영토를 주장하는 이 부분하고 위안부 문제하고 식민지 지배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예. 승리화시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들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에 여러 양면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독도의 밤, 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독도의 밤이라는 칼럼하고 독도와 서해오든 또 좀 달라요, 결이. 예.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해 쓴 게 아니잖아요. 이 칼럼. 그 독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2006년에 쓴 글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쓴 2011년에 글이고 쓴 글입니다. 칼럼이 250개인가 그렇다고 저도 다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배상 말씀하신 우리 정부도 YS 때 배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배상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문창우 후보가 얘기했던 배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중국이 배상이 필요 없다는 네. 다른 얘기였고 그 문 다른 후보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제 얘기는. 글쎄,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요, 배상 문창호 요구하지 후보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친일파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친일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일반을 우리 최 얘기하는 교수님이 건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뭐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문창극 후보자가 의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쭉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좋겠다. 해야 된다고. 예, 그게 나중에 우리 저 후세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교수님 해야 말씀이고.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쯤 됐으면, 언론적으로는 예, 이쯤 동감을 하기 됐으면, 이쯤 됐으면 네, 그야말로 그만두는 소위원단처럼 그만두는 것도 또 방법이 본인이 될 수 얘기하는 있다. 국가를 위한 길 수 있다라는 그때 네, 방점을 알겠습니다. 찍고 싶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 우리가 떳떳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나눌 주제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